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태양입니다. 오늘은 20대 강남 개업공인 중개사 최호재 대표님 모시고 자격증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호재 대표님은 참고로 대학교 다니시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동차 합격은 아니고 네, 대학교 4학년 때 1차 합격하시고 그 다음 해에 2차 합격하셨다. 네. 그리고 지금 20대이신데 강남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20대 분들이 또 특히 뭐 사회 경험도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용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렇죠. 처음에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좀 베이스가 없긴 하죠. 생활 용어라든지 이런 게 다 처음 들어보는. 그렇죠. 뭐 그 전까지 제가 이제 임대차 계약서도 한 번도 제가 직접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뭐 등기도 떼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제 또 젊은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장점이 있죠. 네, 장단점이 있어요. 네, 시간이 많고 하니까 공부하시는데 제 생각에 오히려 더 좀 유리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사회 경험이 그러니까 적다는 단점도 있지만 또 그것보다 더 큰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20대가 어렵다 그러면 그 학원 가서 5, 60대 분들한테 진짜 혼날 수도 있죠. 학원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인터넷 이제, 강의? 인터넷 강의 듣고 이제 교수님들이 또 근데 현장 강의 듣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또 잘 해주시니까 저는 현강보다는 인터넷 강의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업무도 보고 남는 시간에 공부도 하고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업으로 공부만 한다라고 하면은 뭐 학원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려면 오히려 그냥 뭐 학원이나 이런 거 가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오히려 그 퇴근 이후 시간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봐도. 근데 그게 이제 온라인 강의의 단점이 이제 교수님하고 1대1로 면담을 하다 보니까 질문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모아놨다가 질의응답 1대1로 할 수 있는 뭐 그게 있었어요. 교수님한테 뭐 문의 같은 걸 할 수 있어가지고 그거를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이제 올려놓는 그 게시판 같은 거 있지 않나요? 저도 조금 몇 년 돼가지고 기억 안 나는데. 질문할 수 있는. 전 질의응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궁금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저도 막 모아놓고 해놓고 있다가 질문하고 질의응답 받고, 근데 이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또 그런 건 있죠. 현장도에서 듣다 보면은 주변 동료들이 막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고 그러는데 이제 인터넷 강의는 혼자 해야 되니까 좀 이제 모티베이션이 잘 안 생기다 보니 그런 걸 좀 잘 잡아야 된다는 의지를 좀 잘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역량으로 메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사실 의지만 있으면 오히려 혼자 하는 게 진짜 시간적으로나 뭐나 오프라인 학원 가는 것보다 직장 생활하거나 다른 학교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온라인 강의로 합격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인터넷 강의가. 그러면 호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 다니시면서 1차 공부를 시작하신 케이스인데 그때 어려운 건 어떤 게 좀 가장 어려웠나요? 어떤 자격증 시험이든 다 공부를 하는 건 어려운 건데 학교 다니면서 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이 4학년이지 그때는 뭐 학점 이수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가장 좋은 또 시기이고 하니까 공부하는 데는 딱히 어려움은 없었고요. 근데 뭐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부를 할 때 노트 필기를 여러 군데다가 안 했어요. 한 군데다가 단권화해서 저는 그냥 딱 한 군데다가만 했습니다. 1차 때는 노트에다 필기했는데 또 2차 때는 노트북에다가 필기를 해서 그냥 아예 한글 파일이 하나 딱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시험장 갔을 때 그것만 이제 그냥 프린트해서 그것만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필기를 여기저기 해놓으면 공부한 거를 본인이 두 번, 세 번 안 보는데 한 군데다가 해놓으니까 이제 계속 보게 되니까 그거 이제 뭐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그거 보고 뭐 집에서 잠깐 쉴 때 그거 보고 그거만 봤던 것 같아요. 제 노트만. 그러니까 나만의 요약집을 만드는 게 되게 효율적인 거네. 여러 번 보기가 좋으니까. 거기서 이제 확실히 안다 한 건 이제 지우고, 왜냐면 또 거기에 내용이 너무 많아지면 또 이게 또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구별이 안 가니까 그거 내가 확실히 아는 건 또 지우고 그리고 또 매번 틀리는 문제는 별표 여러 개 쳐놓고 그건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단권화 작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든 뭐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그거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자기가 쓴 거를 계속 보니까 머리에 잘 들어오고.
시험 공부가 크게 또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그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네. 1차 시험이 또 유난히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렇죠. 1차 시험 꿀팁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학개론이랑 이제 민법에 대해서 둘 중에 어떤 것 좀 고득점 맞으셨나요? 저도 학개론이. 학개론. 네, 학개론 아마 거의 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네, 학개론이 저는 훨씬 편했고 민법은 어려웠어요. 네, 저는 솔직히 민법은 좀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기출을 많이 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차는 좀 지엽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로 커버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을 많이 보면 이제 문제 유형이 그렇게 좀 민법 같은 경우도 판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는 기출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 한 달 정도는 인터넷 강의 이런 걸 안 보고 그냥 아예 기출만 뭐 한 회차당 거의 한 대여섯 번씩은 봤던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 봐가지고 그 답을 외워서 그냥 문제 외울 정도로. 네. 또 비슷한 지문이 또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네, 1차는 특히 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2차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기출보다는 또 그냥 기본적인 암기, 베이스, 그러니까 이론을 왜냐면 여기서 또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출 문제만 많이 풀어도 또 해결이 되고 2차 같은 경우는 그 완전 그 암기할 부분을 완전하게 암기하는 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도 암기를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1차는 기출을 많이 푸는 거 2차는 암기를 제대로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물론 이게 다 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좋겠지만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그렇죠. 어떤 단기간에 좀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뭐 꿀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노하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보통 이제 인터넷 강의 듣는 분들은 뭐 기초반, 뭐 기본반, 심화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거기서 뭐 기본 강의, 그러니까 그냥 기본 커리큘럼 3개월짜리 정도는 그 정도는 좀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배속을 해서 듣던 했던 그 진도는 한 번은 다 들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푼다기보다 이제 그 이론을 먼저 계속 그냥 나만의 단거나가 제일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이어가지고 처음엔 저도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필기하다 보니까 두 번 안 보더라고요. 한 번 필기하고 그냥 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군데다가 계속 필기를 하고 그거를 계속 봤어요. 저만의 노트를 계속 봤어요. 쉬는 시간에 계속 보고 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개를 보는 것보다 하나를 제대로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천천히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더 빨리 도달해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을수록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보더라도 차분차분히 조금씩 보는 게 낫다. 그리고 시간이 없을수록 내가 아는 문제는 확실하게 맞고 틀린 문제는 확실하게 틀려주시는 게 어차피 저희가 이제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얘도 알 것 같고 쟤도 알 것 같은 것보다는 얘는 확실히 알고 얘는 확실히 모르고 이게 더 합격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대 강남 개업공인중개사 최호재 대표님에게 그 자격증 시험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꿀팁 들어봤는데 자격증을 따고 나서 또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20대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따고 나서 시장에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이것도 물론 뭐 긴 내용이지만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이제 바로 개업을 하시던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시던 아니면 또 어느 기업이든 또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회사도 이렇게 취업하기에도 더 유리하고 하다 보니까 자격증 공부는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가진 장기를 잘 활용을 해서 공인중개사는 접목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만 가지고는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시대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본인이 뭐 잘할 수 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을 했으니까 뭐 체육 시설을 주로 다룬다든지 그쪽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비 중개사 분들한테 시험 공부 이제 해볼까 이러고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지금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앞두신 분들은 네. 지금 모의고사 점수가 뭐 30점, 40점 나온다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시험장 가서는 언제든지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을 믿고 빨리 달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그냥 가다 보면 꾸준히 묵묵히 하다 보면 언제나 좋은 점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중개사 시험이 좀 운이 많이 또 좌우되는 시험인 것 같기도 해요. 절대평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시험 난이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이렇게 해서 20대 강남 개업 공인중개사 네. 최우재 대표님과 함께 좋은 내용 많이 다뤄본 것 같고,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